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좀 설명드리고 싶은 게, 알려드리고자 하는 대상이 지금 현재 고등학교 재학 중인 분들, 그 다음에 또 중학교, 중학교까지 포함할까요? 중학교,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분들, 그리고 해당 학년을 자녀로 둔 학부모님들에게 하나의 그냥 알려드리는 정보 제공입니다. 네.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좀 알고 계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이제 영상을 남기는데요. 알려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뭐 당연히 자격증 관련된 내용입니다만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게 여러분들 고등학교 졸업 전까지 최소 IT 자격증, 2개 정도는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1개 또는 2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제가 이거를 이제 강력하게 주장을 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은, 이건 그냥 저의 개인적인 주장입니다. 왜 제가 이걸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냐면,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나면은 수능이 끝나죠. 맞죠? 고등학생분들의 경우 수능이 끝나고 이제 졸업을 하면 대학을 가게 됩니다. 자, 대학교를 다니게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대학교를 들어간 이후부터 뭐 방학도 있겠죠. 물론 중간에 방학 기간도 있긴 합니다만, 방학 기간이 있긴 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어쨌든 대학교 졸업까지, 졸업하는 기간까지 자격증 준비를 하기가 사실상 힘듭니다. 일단 여러분들 이거를 좀 알고 계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미리 좀 설명드리면, 원래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이 고등학교 졸업 전까지 최소 IT 자격증 2개 정도 가량은 준비를 꼭 하세요라고 제가 왜 권해드리냐면, 많은 고등학교 재학 중인 학생들이나 또는 학부모님들이 많이 간과하는 게 있는데, 이 학교 다닐 때 여기 이 수능이나 내신 쪽에 하도 입시학원 쪽에 몰두를 하다 보니까, 여기에만 이제 시간 투자를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고등학교 졸업 전까지 IT 자격증을 하나도 보유하지 않은 상태로 고등학교 졸업을 해서 대학교를 들어가는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이게 통계상으로 아마 제가 뭐 정확히 그걸 뭐 자료조사를 해놓은 데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은근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준비하는 분도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어떻게 좀 정보 입수를 하셔가지고 운 좋게 뭐 가족끼리 어떻게 의논이 돼가지고 자격증을 고등학교 때 이제 미리 방학 기간을 이용해서 준비하는 케이스도 있긴 합니다만,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최근에 문의 전화를 하나 받았는데, 고등학교 자녀를 둔 학부모님이 전화가 왔어요. 근데 이제 서로 가족분들끼리 상의가 돼가지고, 아직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상태인데, 이번 방학 기간을 이용해서 뭐 IT 자격증을 최소 1개 내지 2개 정도는 준비를 미리 해놓는 게 어떠냐, 뭐 이런 얘기가 나왔었나봐요. 그래서 제가 문의 전화를 한 건 받았었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맞는 얘기긴 합니다. 시대의 어떤 반영이나 어떤 그런 시대적 흐름의 성격상
IT 자격증을 최소 1개 내지 2개는 준비해야 되는 게 맞아요. 이건 누구나 다 공감을 아마 하실 거예요. 그래서 미리 좀 설명드리면, 고등학생분들의 경우, 뭐 이건 남학생, 여학생 다 해당됩니다. 다 해당되는 건데, 성별 안 가리고 다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공통으로 설명드리면, 이 고등학교 때까지가 시간이 가장 충분히 있을 때예요. 여러분들 그거 알고 계셔야 돼요. 대학교 들어가고 난 이후부터는요, 중간중간에 방학 기간이 있긴 한데, 이때부터 대학교 들어가는 순간부터는 자격증 준비하기가 좀 힘듭니다. 이게 왜 힘든지 아세요? 비용이 너무 많이 깨져요. 대학 생활에 필요한 비용 부담이 굉장히 큽니다. 이거는 아마 그 대학교를 이미 보낸 학부모님이나 대학교 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은 공감을 하실 건데, 일단은 식비, 그 다음 주거비. 그러니까 이건 뭐 예를 들면은 저 대학교 근처에 거주하는 기숙사나 또는 어떤 그런 뭐라고 해야죠? 월세방 얻는 문제. 예, 문제 비용. 이게 굉장히 부담이 크죠. 예, 그래서 식비도 부담이 되고요. 예, 식비 부담. 네, 이런 것도 있습니다. 1번, 2번, 3번. 그 다음 더군다나 이것도 필요한 경우에는 학자금 대출 받죠. 네, 학자금 대출 받아서 해결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어쨌든 돈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니죠. 등등등 해가지고 네, 여러 비용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대학 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이 실제로 자격증 준비하기가 정말 어려운 상황에 있는 대학생분들도 많아요. 이거는 정말 사실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이게 자격증 준비를 정말로 빨리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고등학교 졸업 전에 미리 준비하셔야 돼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되게 비용 부담이 커서 실제로 자격증 준비를 보통 이분들이 어느 때쯤에 하냐면은 대학교 졸업을 거의 앞두거나 마지막 학년 재학 중일 때, 보통 이제 인턴 취업이라든지 또는 현장 실습 뭐 이런 거를 보통 나가죠. 어떤 그런 취업 활동. 네. 그럼 이 취업 활동을 하는 경우일 때, 이때 자격증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 이유는 하나예요.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기업에서 자격증 취득해오라고 하니까. 네. 실제 이런 주문을 합니다. 이게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대학생분들도 포함이 되고요. 뭐, 어떤 인턴 기간을 근무를 하고, 뭔가, 하여튼 내가 조금이라도 경력이나 스펙을 쌓기 위해서 뭐 단순 알바가 됐건 인턴이 됐건 뭔가 어떤 현장 실습이 됐건 그걸 가죠. 맞죠? 대학교 졸업 앞두신 분들이 조기 취업을 한다는 목적으로 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럼 문제가 뭐냐면은 대학교 졸업을 한 시점에서 그때서야 막 이제 어떤 뭐 IT 자격증이라든지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자격증을 막 이제 준비하기 시작하는데, 이때 시점에서 이걸 준비하려고 그러면은 또 굉장히 힘듭니다. 주경야독을 해야 되거든요. 역시 힘든 요소가 작용하죠. 네, 정말 그렇습니다. 요즘 20대 분들 굉장히 지갑 사정 안 좋고 힘들다 그러죠. 뉴스 맨날 나오잖아요. 네, 저도 그 뉴스를 맨날 접해서 아는데,
문제가 뭐냐면 지갑 사정이 좋지 않은 20대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문제가 뭐냐면 쉽지가 않아요. 자격증 준비가 여러분들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시점에서도 힘들고요. 네?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회사 생활을 하고 있는 시점에서 자격증 준비하는 것도 힘들어요. 원래 자격증 준비를 가장 하기 최적의 조건이 언제냐면 중고등학교 재학 중일 때 이때 준비하는 게 원래 최선이에요. 진짜예요. 자격증 준비는 중학교, 고등학교 재학 중일 때. 네, 이게 가장 딱 적정한 시기거든요. 제가 생각해도 이때가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네, 아마 지금 50대, 60대 분들도 아마 공감을 하실 거예요. 만약에 내가 다시 학생 시절로 되돌아간다.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는 시기로 되돌아간다 그랬을 때, 나는 이 나이 때 자격증 준비를 할 것 같습니다. 이때가 가장 준비하기 최적인 것 같습니다. 아마 공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이거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저보다 연령대가 더 있으신 분들도 대부분 공감을 할 겁니다. 왜냐? 나는 만약에 학교를 다시 다니는 상황이다 그러면 나는 자격증 준비할 것 같은데요. 중고등학교 때부터.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정말 많아요. 정말 많아요. 진짜. 이건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의 자격증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공감하는 사항이거든요. 진짜 그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명심하셔야 되는 게 중학교, 고등학교 때 사실은 뭐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 할 거예요. 아니 입시학원 다니기도 빠듯한데 빠듯하다. 자격증 준비를 할 시간이 어딨냐. 네, 이거는 핑계입니다. 핑계. 이거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거는 그럴듯한 포장을 한 핑계에 불과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거는 좀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왜냐면은 입시 학원에서 딱 한 타임만 줄여서 한 타임 파트만 줄여서 자격증 준비 시간 투자해도 충분히 고등학교 졸업 전까지 합격할 수 있어요. 진짜입니다. 여러분들 입시학원에 쏟아붓는 금액과 입시학원에 투자하는 그 시간에서 단 하루에 그것도 하루 일정에서 2시간, 3시간도 못 뺀다고요? 그거는 솔직히 말해서 그거는 저는 핑계라고 생각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예, 저는 그렇게 봐요. 이거는 누가 봐도 공감을 할 거예요. 학원을 몇 개를 다니는지 모르겠어. 보통 대부분 여러 학원 다니시는 분들이 많을 건데 그 중에서 자격증 준비하는 시간을 단돈 2시간 내지 3시간을 투자를 못 한다고요? 예? 이거 시간을 확보하는 게 불가능하다고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은 계획을 잘못 잡은 겁니다. 네. 2시간 내지 3시간 정도는 투자할 수 있어야죠. 그 정도도 시간 투자를 못 하겠다고요? 말이 안 돼요. 네. 왜냐면은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들 대부분의 인식이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 인식이 그래요. 아직까지 보면 자격증 준비하는 것 자체가 그냥 2달만 적당히 공부하고 3달만 공부하면 끝낼 수 있겠지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물론 그 인식 자체가 사실 그렇게 깔려 있으니까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의 어떤 사고방식이라는 게 사실 기간의 어떤 준비성이나 어떤 그 난이도의 어떤 체감 난이도가 물론 각각 생각하는 바가 다를 수는 있는데 알고 계셔야 되는 거는 적어도 제가 얘기하는 건 그겁니다. 중고등학교 재학 중일 때만큼 시간이 남아도는 시간이 없어요.
이건 누가 봐도 공감을 할 거예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가 자격증 준비하기 가장 진짜 확실히 시간이 확보될 수 있는 확실한 시기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분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나서부터 이제 자격증 준비를 막 해요. 그 근본적인 이유가 왜 그러냐면 남학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아마 공감을 하실 겁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군대를 가야 하는 문제 때문에 직면하면 그때서야 자격증 준비를 합니다. 네. 이때서부터 자격증 준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피곤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네. 이렇게 되면은 준비 기간이 짧아질 수밖에 없죠. 왜냐면은 군대를 입대 연기를 많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알고 계셔야 되는 게 기능사 합격률이 워낙에 낮다 보니까 입대 연기를 무제한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네. 길어봐야 3년? 한 3년 내지 최대한 4년? 네, 4년 잡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제가 예상할 땐 그래요. 아마 입대 연기 횟수를 무제한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닐 거예요. 뭐 보통 공무원 시험 응시라든지 아니면 대학교를 한 학기를 더 다녀서 뭐 군 입대를 자동으로 연기 신청한다든지 뭔가 그런 어떤 수법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이 기능사 합격 때문에. 예, 실제로 그렇게까지 하시는 분들도 제가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본 적 있거든요. 진짜입니다. 이게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고등학교 다니시는 분들의 미래 얘기를 제가 미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명심하셔야 돼. 이 남학생분들 같은 경우도 그렇고 여학생분들도 이거 해당되는데 이제 뭐 진짜 그 스펙을 좀 뭐 쌓겠다 해가지고 막 진짜 그 뭐야 군 입대를 부사관이나 장교로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그냥 기본 남학생분들은 일반병으로 이제 입대를 하는 측면이 많다 보니까 통신병이나 전자계산병 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겠죠. 기술병과로 입대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 관련된 분야의 기능사 자격증을 준비를 한단 말이죠. 근데 이거를 이제 졸업 이후에 하게 되면은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최대한 시간 싸움이거든요. 시간 싸움. 예. 한번 불합격을 하게 되면은 모든 일정이 뒤로 미뤄지고 서서히 이제 그 낭떠러지로 가게 됩니다. 네, 정말 그래요. 빨리 붙으면 다행인데 안타깝게도 지금 합격률이 높지가 않잖아요. 정보처리 기능사가 대표적인 예인데 이게 이제 한두 번 만에 붙지 못하면 3번, 4번, 5번 계속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서서히 이제 위기 상황이 찾아오는 거죠. 내가 생각했던 계획대로 이행이 안 돼요. 네. 내가 생각했던 대로 계획이 이행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기피병과로 입대하는 거지. 결국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뭐 헌병, 방공포병, 뭐 이런 거 막 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뭐 취사병. 물론 이 병과를 제가 절대 비하하는 거는 아닌데 야간에나 새벽에 근무하는 거를 좋아할 학부모님은 안 계시겠죠. 요즘 같은 세상에 딱 보면 아시잖아요. 맞잖아요. 지금 군대 입대를 앞두고 있는 자녀를 둔 학부모님들도 아마 다 이 영상 보시면 공감하실 거예요. 통신병 가는 게 좋겠어요. 여기 저 헌병이나 취사병 가는 게 좋겠어요. 맞잖아요. 누가 봐도 워라밸이 보장되는 통신병을 보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모든 학부모님들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입대하는 당사자 입장에서도 차라리 통신병 가는 게 좋다 이거죠. 기능사 따서. 맞잖아요. 네.
통신병, 전산병이 가장 선호가 크잖아. 네, 하여튼 뭐 기술병과 이걸로 가고 싶어 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이거를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 준비하면 문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네. 제가 이 영상을 여러 차례 계속 지금 언급을 하면서 업로드하는 이유는 얼마 전에도 문의 전화가 와서 강조를 하는 차원에서 제가 여러 번 업로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고 계셔야 돼요. 지금 현재 고등학교 재학 중인 분들은 또는 이 영상을 접해서 뭐 혹시나 영상을 보게 되는 학부모님들도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게 고등학교 졸업 전에 준비하셔야 돼요. 이거를 고등학교 졸업을 한 이후에 준비하려고 그러면 늦어요. 모든 일정이 다 꼬이기 시작해요. 네, 걷잡을 수 없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최악의 시나리오로 생각을 하느냐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지금 너무나도 그런 케이스가 많이 나오고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변에 보면은 이 기능사 합격을 못 해가지고 지금 구직단념자로 지금 취업 포기자로 전환하신 분들도 있고요. 이 기능사 합격을 못해서 그런 분도 있어요. 그 다음에 군대를 원하는 병과로 입대를 못해서 입대 연기 신청을 하는 사람들이 다수 지금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되게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게 맞아요. 왜? 이유는 뭐예요? 정보처리 기능사가 1% 나오고 있습니다. 네. 모든 원흉은 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얘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얘 때문에. 정말이에요. 지금 현재 이 문제에 대해서 별거 아닌 걸로 치부하셨다가 나중에 가서 후회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대비를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지금 정보처리 기능사 문제 분석 영상을 올리는 당사자의 입장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이 영상을 아마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시험 준비를 하고 계신 분들도 다수 있을 거고 실제 이러한 어떤 군입대 목적 사유 때문에 이 기능사를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 제 영상을 보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분명 그런 상황에 놓이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영상을 접하는 학부모님이나 학생분들은 중학생, 고등학생분들은 명심하셔야 돼요. 고등학교 졸업 전에 무조건 준비하셔야 돼. 제가 강조하는 건 이 부분입니다. 이때가 가장 자격증 준비하기 딱 좋은 시기예요.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는 정말로 여러분들 이거 자격증 시험 공부하는 시간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되게 힘들고요. 그나마 마지막 수단으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이런 경우는 있어요. 예외적으로 그런 게 있는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자력 입대를 계획하고 있는 경우. 그럼 이 경우에는 당연히 대학교 입학을 안 하겠죠. 네, 나는 대학교 입학을 안 하고 군대를 자력 입대로 총알 입대를 하겠다. 네, 만약에 이런 케이스인 경우에는 오히려 기능사 준비가 수월할 수 있겠죠. 왜? 특별히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맞죠?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상태도 아니고 뭐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냥 뭐 자기가 뭐 알바 뛰고 싶으면 알바 뛰고 뭐 이제 그런 상황에 있는 거죠. 예, 그런 어떤 좀 여유 시간이 충분한 상황. 이런 상황이면은 사실 기능사 준비가 수월하게 가능하겠죠.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 이런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예, 대학교를 이미 뭐 다니고 있는다든지 이런 시점에서 중간에 대학교 휴학을 한다든지 아니면 대학교 졸업을 앞둔 상황에서 이제 군대를 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도 있을 겁니다. 대학교를 완전히 다 다니고 나서 대학교를 가려고 군대를 가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자냐 후자냐 그 시기의 차이긴 한데 확실한 건 어쨌든 군대를 가야 되죠. 맞죠? 예. 신체 검사를 받았을 때 뭐 1급 판정, 2급 판정을 받으면 어쨌든 현역병으로 가야 되는데 문제는 그 현역병으로 가야 되는 시점에서 예. 다수의 분들이 결국에는 노리고 있는 것은 뭡니까? 이런 것들이죠. 워라밸이 보장되는 거. 핵심은 그거잖아요. 워라밸이 보장되는 거. 네. 이게 핵심 아니에요, 이거?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고 계신 거? 다수가 그럴 거라고. 100이면 절반 이상은 아마 이걸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당연히 이걸 가고 싶어 하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명심하세요.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미리 이 정보 수집을 해 놓으셔야 돼. 이거를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태반이라니까요. 몰라요. 그거를 대학교 가서 이때서야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근데 그게 최악의 시나리오는 이제 기능사를 따면 다행인데 취득을 못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생긴다고. 예? 취득을 못하는 경우에는 정말 최악의 시나리오로 가는 거예요. 여기로 끌려가겠지. 네,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고등학교 자녀를 두신 분들이나 또 뭐 아니면은 이 영상을 보고 계신 학생 본인이 해당되는 고등학생이다. 그러면 명심하세요. 이거 지금 여러분들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제가 너무 과한 시나리오를 미리 생각하는 거 아니냐라고 우려를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건데 저는 항상 최악의 상황을 고려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맞잖아요. 사람 인생이라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합격을 무조건 한다는 보장이 있어요? 여러분들 자격증 시험 무조건 합격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예?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예? 지금 여러 가지 변수가 있단 말이야. 지금 이 정보처리 기능사가 26년도에 바뀐단 말이에요. 바뀐다고. 26년도에 프로그래밍 기능사로 바뀐단 말이죠. 네? 지금 이런 어떤 법이 바뀔 예정인 것도 있는 상황이고, 응시기회가 이제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몇 번 안 남은 상황에서, 현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1, 2, 3학년 학생분들이 이 사실조차도 모르는 상태로 나중에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그때서야 이걸 준비하려고 그러면은 더 힘들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예상할 때는 그래요. 예. 항상 앞에 일어날 것 같은 예상 루트를 내다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가 예전부터 왜 인문학 강의나 이런 거 얘기할 때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보통 삼국지 같은 거 보더라도 되게 이 관련 분야의 어떤 지식을 가진 지략가는 앞을 멀리 내다볼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나름대로 제 예상을 하는 겁니다. 정말로 나중에 이런 사단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어요. 네, 제가 걱정하고 우려하는 거는 이런 거예요. 나중에 분명히 이런 사단이 일어나지 않을까. 네, 여기 언급한 대로 계속 불합격을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점 더 자기가 계획했던 것을 틀어지게 되는 그런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진짜예요. 알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게 최악의 상황을 제가 지금 고려해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네. 최악의 상황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무조건 달콤한 말로만 얘기해서는 안 돼요. 그거는 잘못된 얘기야. 그거는 정말 과장 광고고, 저는 절대로, 제가 이걸 주관적으로 얘기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정말 객관성 있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이런 루트를 타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게 먼 나라 얘기가 아니에요. 먼 시간 얘기가 아니에요. 빠르면 2, 3년 안에, 늦어도 4년 뒤에 벌어질 일입니다. 지금 고등학생분들이 나중에 겪게 될 일이에요.
그러니까 참고를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정말로 나는 수능이 끝난 그 시점의 이후부터 대학교를 다니고 군대를 가기 위한 루트까지 이 기능사를 군대 가기 전까지 취득할 자신이 있느냐 이거예요. 네? 가능하시다. 그러면 빨리 준비하시라고. 중학교, 고등학교 재학 중일 때. 그때 미리 준비하셔야 됩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재학 중일 때. 네, 이래야 됩니다. 멘탈 관리 차원에서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추가적으로 응시 기회가 최대한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네. 분명히 이 부분이 작용을 합니다. 응시 기회가 아직 많이 남아있는 시점이거든요. 지금 현재. 네. 대부분 관심 안 가질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해도 이 사람은 뭔 개소리하고 앉아있느냐 아마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넘기시는 분들이 있을 건데 나중 가서 분명히 후회한다니까. 제 말에 공감을 하시는 분들은 알아요. 지금 자격증 준비하시는 분들은 제가 하는 말에 대해서 100% 공감을 할 겁니다. 자,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지켜보자고요. 그럼 나중에 한번 시간 지나서 보자고. 이거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결국에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그때 가서 이거 준비한다고요? 힘들걸요? 네, 제 예상은 순탄하지 않을 거라는 예상이 듭니다. 분명히 이거는 제가 경험자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의 이 기능사 종목은 여러 기능사 자격증이 있지만 이 정보처리 기능사만큼은 제가 좀 얽히고 설킨 에피소드가 좀 많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25년도까지 최대한 빨리 도전을 하셔서 끝내셔야 돼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응시 기회가 있을 때 미리 빨리 대처하십시오. 나중에 시간 지나서 후회하지 마시고요. 아시겠죠? 제가 이렇게까지 강조를 하는 영상을 앞으로도 몇 편 더 계속 올릴 겁니다. 이 정보처리 기능사를 포함한 IT 자격증 관련해서 계속 유튜브 영상에 올릴 건데 여러분들 이거 진짜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대다수의 20대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겪고 있는 상황을 지금 있는 그대로 제가 지금 대신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예요, 여러분들. 고등학교 재학 중일 때 미리 준비하세요. 이게 핵심 키워드입니다. 네. 뭐 입시 준비 잘 하시고요. 그럼에도 나는 입시가 더 중요합니다. 그러신다면 뭐 어쩔 수 없죠. 그분들은 IT 자격증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니까 뭐 본인의 의사가 더 중요한 거지.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할 입장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사회적 흐름을 봤을 때 기본적인 어떤 흐름의 정서상 IT 자격증은 기본 소양으로 한두 개 정도는 고등학교 졸업 전에는 꼭 취득해 놔야 되는 게 좋지 않을까. 그 입장에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잘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다음에도 이거와 관련돼서 칼럼 영상을 또 제가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 이렇게 자꾸 올려줘야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요.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관심이 너무 없어요. 안타까운 패턴을 제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이 영상에서도 계속 주구장창 얘기했어요. 이거를 고등학교 졸업한 이후에 도전을 해서 결국에는 피해를 봤던 사례가 너무나도 지금 20대 분들한테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